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봄성형외과 원장 김태현입니다. 라봄튜브 유상희입니다. 원장님, 성형을 안 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하는 사람은 없다고 하잖아요. 주위에 사람들을 보고 또 연예인을 보더라도 다는 그런 건 아니지만 한 번 성형을 하면 계속 그걸 끊지를 못하고 계속 성형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예뻐 보이긴 하는데 간혹 너무 성형을 과하게 해서 이제 보는 우리도 되게 안타깝고 그런 경우가 많던데, 그래서 만약에 성형을 멈춰야 할 때를 알면은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컨텐츠를 준비해 봤거든요.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성형을 멈춰야 하는 그때 그 기준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 나름대로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고, 오늘 또 그런 유튜브 영상을 찍는다고 해서 논문에서도 재밌는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 네, 출처에 대해서 올릴 거고, 네. 이 논문을 보면 이제 첫 번째는 60명의 평균 얼굴을 한번 합성을 했어요. 이게 이제 1번 사진이고, 다음으로는 이제 그 60명 중에서 예쁜 사람 15명만 이렇게 평균 네. 얼굴을 또 만들어 봤어요. 네. 그러니까는 당연히 예쁘네요. 더 예쁘겠죠. 네, 네. 60명의 평균보다는 상위 15명의 평균이 더 예쁠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의 사진을 네.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보시면 60명의 평균보다는 예쁜 사람 15명의 평균이 훨씬 더 예뻤어요. 네. 요거를 이제 100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제 생각을 했어요. 제가 보기에도 어. 오른쪽이 훨씬 예쁩니다. 자, 상위 15명의 네. 평균이 100%라고 봤을 때 요거를 이제 증폭을 한 거죠. 200%로 특징들을 조금 더 강조를 해봤더니 200%가 더 예뻐요. 그렇죠. 이제 100%가 아까는 예쁘다고 생각을 했는데 두 사진을 놓고 보니까 약간 100%가 좀 통통해 보이고 200%가 조금 더 샤프해 보여서 제 그렇죠. 눈에도 200%가 이제 예쁜. 우리가 성형으로 치면 더 예쁘다는 100%도 예뻤지만 네. 200%가 되니까 더 예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네. 그러면 더 강조를 하면 더 예뻐지지 그럴 것 않을까. 같아요. 그래서 200%를 네. 이제 400%로 또 강조를 해본 거예요. 400%로. 그러니까 정상인 사람 100%, 200%, 400%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근데 400%로 이렇게 강조를 해보니까 네. 조금은 어색해지게 한 거예요. 네. 이제. 예. 턱도 되게 좁아 보이고 그죠. 그리고 이제 이쪽이 너무 말라 보여가지고 네. 자, 그래서 예뻐 이제 보이지 않는 200%하고 400%를 봐봤어요. 어떤 게 더 호감이 가는 얼굴인가, 어떤 게 더 예쁜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200%에 비해서는 400%가 호감도가 좀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그러니까 200%가 조금 더 같아요. 예쁘다. 그러니까는 이게 조금 더 강조가 되니까 성형을 조금 더 하다 보니까 조금은 좀 어색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러면 한 번 더 가본 거예요. 이제 600%를 이제 어떡해. 강조를 해본 거예요. 합성이니까 수술이 네. 아니고. 합성을 아무튼. 해봤더니, 네. 이때 이제 턱도 너무 작아지고, 네. 약간 사람의 얼굴보다는 외계인 만화 영화? 인간적인 것보다는 원숭이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볼 때는. 네. 네. 그러니까 너무 이제 변곡이 심해진 거지. 네. 네? 400%에서 600%니까 사실은 크게 의미는 없지만, 네. 이렇게 놓고 보니까 400%가 또 더 나아. 400%가 그렇지. 별로였는데 600%랑 비교하니까 400%가 더 낫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이 논문의 이제 결론은 뭐냐? 결론은 이게 계속 이제 이걸 왜곡을 시키고 계속해서 이걸 더 발전을 시켜보니까 우리가 호감도가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에서 정점이 있고 거기에서는 또 내려가더라. 계속 올라가지 그러니까는 않고 호감도가. 성형수술이라는 게 계속 하면은 예뻐질 줄 알았는데 결국에 그 호감도는 떨어지더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본인은 그게 이제 만족스럽지가 않고, 그리고 이제 본인은 충분히 이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예쁜데 그렇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이제 성형을 반복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또 그거를 중단할 수 있는 어떤 노하우, 방법이 있는지
그걸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형수술에 순작용이 있고 역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성형수술에 순작용이 분명히 있어요. 다른 자료들도 좀 봐봤는데 재밌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성형수술에서 조금 더 잘생겨진 사람들과 평균적인 사람들의 그런 거를 이렇게 연구한 논문이 있어요. 미국의 그 텍사스대 경제학과 교수인데 이 사람이 한 논문에 보면은 그러니까 조금 더 호감적인 사람, 조금 더 멋있는 사람이 우리가 그 직장을 가졌을 때 평균적으로 임금이 14% 정도가 더 높았대요. 호감도가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여성 같은 경우 9%가 더 높았고. 네. 물론 이게 그러면 안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호감이 있으면 조금 더 경제적으로 더 이득을 보고 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서 연구를 해봤는데 성형을 한 사람들, 성형을 안 한 사람들을 이제 비교를 한 건데 성형을 한 사람들한테 성형하고 나서 어떤 자기의 어떤 자신감이라든지 아니면 또는 어떤 불편함 이런 것들을 해봤더니 성형수술을 받은 사람들이 성형수술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긍정적이고 그쵸, 즐겁고 당연히. 자존감이 더 높대요. 그래서 우리는 성형을 하면 좀 불안해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지. 네. 88%는 좀 약간 현실적인 어떤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되면 이제 성형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거지. 나는 거기서 근데 사실은 이제 다른 부분을 보고 이제 12%는 비정상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2%만 비현실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게 이 논문인데 나는 그 15%가 굉장히 큰 거잖아요. 작은 건 아니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작다고 생각했는데. 저희 병원은 이제 대부분은 복원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어떤 일반적인 수술보다는 이제 하는 게 어떤 거상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대부분은 잘못된 수술을 가지고 복원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환자들을 쭉 보면서 이 사람은 이제 조금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저의 개인적인 어떤 소견을 조금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 환자들한테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연예인들을 예로 들어볼게요. 연예인들 중에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계속 성형 중독이 되는 율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당신은 예쁜데 왜 하세요? 그러면은 두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어리고 예쁜 애들이 나오니까 자기도 해야 되겠다. 내가 이제 더 늙어가니까 내가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젊은 수술을 하는 거야. 젊은 수술. 젊어지는 수술이 아니고 젊은 수술. 젊은 수술. 젊어지는 수술이 아니고 젊은 애들이 다르네요. 하는 수술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 결이 좀 다른 거지. 그러니까 젊은 수술을 하니까 좀 어색한 거예요. 그러네요. 젊어지는 수술을 하면 괜찮을 텐데. 두 번째는 그 애들이 하는 수술을 하니까 계속 더 조금은 어색해지는 거죠. 저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이에 따라서 성형의 아름다움은 달라지는 거다. 20대 때는 조금 과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30대, 40대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자연스러움이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참 안타까운 게 유행. 누가 이뻐졌으니까 이걸 해야 돼. 그 대표적인 게 옛날에 양악수술이잖아요. 연예인들 누가 해서 이뻐졌으니까 나도 해야 돼. 그래서 연예인 지금 못하는 친구들도 꽤 많거든요. 양악수술 하고 나서 좀 문제가 돼서 유행을 따라가다 보면은 끝이 없어요. 80%의 사람들은 남들이 권유해서 남들한테 사실 어느 정도는 보여주려고 성형하는 거예요. 내가 거울 보고 내가 만족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사회적으로 내가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성형을 하는 거잖아요. 아까 그 사진에서도 내가 보여드렸지만 남들이 봤을 때 나를 보고 예쁘다고 하고 나를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면 거기서 그만해야 돼요. 일하는 게 일률적이지 않아요. 속아요. 뭐에 속냐면 데이터에 속아요. 데이터요? 어떤 황금 비율, 손은 어때야 되고 눈은 어때야 되고 그렇게 해갖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환자들 중에서도 5대1 비율, 코는 어떻게 돼야 되고 그런 것이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은 다 다르잖아요.
그럼 나의 얼굴의 어떤 전체적인 특성을 가지고 거기에서 좀 맞추려고 해야지. 예? 그거를 객관화를 하지 못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는 나의 자신감 찾아가야 되지 필요하다. 않겠나. 어? 현실적인 바디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말 안 들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젊은 친구들이 오면 그 거상이나 이런 거 할 때 저는 한 번은 이렇게 말려요. 한 번 하지 더 마세요. 생각해봐. 지금 좀 처지긴 했는데 아직은 괜찮다. 조금 더 이따 해도 된다. 근데 제가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언제냐면은 제가 안 해주면 다른 데 가서 이상한 아. 거 할까봐 그냥 물어봐. 그래서 네네. 제가 안 해주면 다른 데 가서 할 거예요. 어? 아, 그럴 땐 하시나요? 그러면 어쩔 수가 없죠. 왜냐면 그래도 저한테 하면 네. 그래도 더 긴 세월 동안 어쨌든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가지고 더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상한 시술들, 제가 유튜브에서 이제 강조한 하지 말아야 될 시술들, 이제 이런 것들을 마구마구 하다 보면은 다음에 이제 자연스러움이 떨어지고 제가 뭔가를 교정을 해주고 싶을 때도 그게 잘 안 되는 아까 거잖아요. 그 에어리언 닮은 그런 사진처럼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래 마지막으로 성형이 중독인가 아닌가를 볼 때 일정 기간 성형을 조금 끊어보라고 하거든요. 제가 옛날에 그런 환자가 한 명 있었어요. 항상 한국에 오면은 이 친구는 수술해야 돼. 항상 엄마한테 말 안 하고 와. 저한테 와서 이제 거상을 하러 왔어요. 지금도 너무 예쁜데 왜 하려고 하냐. 또 똑같죠 뭐. 뭐 다른 데 가서 뭐 할 거면은 그래 그럼 여기서 해라 해가지고 날짜까지 잡아서 이제 스케줄 잡았어. 그날 병원에 왔는데 예. 펑펑 우는 거야. 자기가 엄마한테 말도 못하고 이렇게 하는데 참 엄마한테 죄송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네가 그렇게 생각해서 참 다행이다. 너 내가 예약금 돌려줄 테니까 앞으로 한 몇 년간은 하지 마라. 너 지금도 충분히 예쁘니까. 그래서 어쨌든 수술 안 했어요. 3년 후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고맙다고. 내가 조금 그런 성향이 있으면 언제라도 전문가한테 물어보시는 게 맞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김태현 원장님과 성향을 멈춰야 할 때를 아는 방법에 대해서 그맨 마지막 이야기는 엄청 감동적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네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특히 성형을 반복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